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기초적인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구독자님들께 한번 제가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주식 투자 성공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파트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추세 매매의 중요성, 그리고 성장성 및 건전성, 이렇게 제가 나눠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 중 이 핵심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영상 찍어볼 영상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핵심적이고,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놓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추세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추세 매매의 중요성을 보시면, 자, 우리가 추세라고 하면 이런 횡보 속에서 횡보장에, 그러니까 횡보를 하던 종목이, 박스권 횡보를 하던 종목이 하락 추세로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횡보를 하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는, 박스권 구간 있죠. 횡보 중인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크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추세, 어떤 종목이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이던 종목이 한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계속적인 움직임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주식의 어떤 특성이죠.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횡보 박스권에 있던 만원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종목들이 만원을 깨고 9천원대로 떨어진다면 이 종목은 하락 추세로 꾸준히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횡보 중이던 종목에서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은 종목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은 종목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추세 매매에서 해야 될 추세 매매가 어떤 걸까요? 상승 추세죠. 그럼 상승 추세면 상승 추세의 돌파 매매 이후 상승 추세의 눌림목, 이 눌림목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서 이런 구간, 저점이다 라고 보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저점이다. 이 종목 저점인데 여기서 매수하면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했겠는데 라고 저점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매매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하락 추세. 어떤 거에서?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고요. 자, 두 번째로 성장성과 건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추세 매매의 중요성에서, 추세 매매는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매매, 이렇게 잡아보고요. 성장성과 건전성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간단해요. 자, 매출액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과일 가게예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잘 팔아서 매출액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든 꾸준히 상승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매출액이 하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건전성, 성장성과 건전성. 그러면 성장성은 통틀어서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안 보셔도 돼요. 단기 순이익은 어떤
만약에 이런 종목이 매출액이 4,5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430억이 나왔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뭐 손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회사에서 어떤 별도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그 투자 속에서 큰 수익이 났거나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 순이익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성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유지가 되든 조금씩 상승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기본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부채. 자, 건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전성. 자, 성장성 받고 건전성. 건전성은 부채만 보시면 돼요. 부채. 부채와 유보율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크게 늘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크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뭐 55%, 60%, 55%, 56%, 65%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오죠. 유보율은 조금씩 올라가죠. 지금 유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죠. 지금 89%에서 172%까지 올라갔어요. 자, 반대로 유보율이 줄어들고 있고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 점점점 높아진다고 하면 건전하지 못한 회사라고 쉽게 말해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성장성에서 조금씩 상승을 하던 꾸준히 유지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건전성에서는 부채 비율이 유지가 되고 늘어나면 안 되죠. 유보율이 유지가 되든 늘어나든 그러면 이 회사는 2번 문항에서 우리가 충분히 오케이 통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추세 매매의 중요성, 첫 번째 상승 추세 매매 눌림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성과 건전성. 그러면 이 종목 해성 DS라는 종목은 두 가지 다 충족을 하는 종목이에요. 볼까요? 자, 매출액 아까 방금 이거 예를 들어 보실 때 보셨죠?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그럼 성장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건전. 자, 건전성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빚을 내서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뭐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엄청나게 높겠죠. 이게 전부 다 예금 적금이나 이런 돈들로 지금 돈놀이를 하는 업종이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뭐 IT나 뭐 게임 관련주들, 게임 업종들은 부채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 뭘 만들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부채가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업종에서 이 지금 내가 찾은 종목이 부채가 그 기준 대비 높나 낮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건전하다라고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1번, 2번이 다 통과가 됐죠. 자, 추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보면 자, 이런 지금 상승 추세죠. 자, 이런 횡보장 속에서 횡보 속에 이어오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요. 상승 추세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못 했겠죠. 첫 번째 눌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봐도 보일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매수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세가 지금 이평선 정배열의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도 붙었을 때 이런 구간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상승 추세라도 이 상승 박스권 상단 끝까지 붙어서 반등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있죠. 구간대. 이 어떤 구간대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하는 게 이 박스권 매매의 주요 어떤 핵심 구간이고요.
이 구간이 작게 보여도 자 보세요. 이런 구간이 지금 6거래일째 20%가량 수익이 납니다. 여기서 20%. 그리고 이런데도 지금 만약에 박스권에서 잡았을 때 이 정도의 박스권 상단까지 들어간다면 25%의 수익이 나요. 수익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 하락 구간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런 구간에 있죠. 이런 구간에서 마이너스 뭐 18%, 20%, 많게는 20%까지 빠집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매출액이 상승이죠. 매출액 상승, 영업이익 상승입니다. 자, 성장성과 건전성이 이 주가를 계속 상승 추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할까요? 자, 여기서만 매수합시다. 여기서만 매수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매매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셔도 지금 손실보다는 훨씬 수익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 매매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요거 예를 들어서 한 종목도 보고 다시 한번 반대 종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해성 DS. 자,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크리스 FNC입니다. 크리스 FNC. 요 종목도 보시면 추세 종목이죠. 자, 추세 상승을 지금 만들어서 흐름상 추세 상승 구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추세가 만들어지죠. 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자,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여기 생기죠. 이 구간. 자, 지금부터 또 매수가 가담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눌림, 이런 구간. 매수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서 상단까지 똑같아요. 한 24%, 25%라는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거의 1, 2, 3, 4, 5, 6, 7, 8, 8개의 캔들에서 25%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이면 엄청난 거예요. 1%의 수익도 진짜 한 3일 동안에 1%의 수익만 꾸준하게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되게 어려워요. 3일 기준해서 하루에 3일 기준 1%씩 꾸준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먹습니다. 그렇게. 쉬워 보이죠? 저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많이 짜봐 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 말이 다른 쪽으로 나갔네요. 흐름 자체를 이런 횡보 구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가담하지 말자라고 했는 거예요. 이평선이 밀집되고. 그리고 이 박스 구간을 뚫는 이 구간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 구간부터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질 때, 이런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겼을 때는,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이 되겠구나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왔을 때는, 박스권 하단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돼요. 접근을 하면 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상승 흐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자, 이런 구간 이렇게 요걸 먹는 거예요. 요거. 이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이 이 추세 매매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매출액 보시면 어떤 일정한 흐름과 안정적인 흐름, 영업이익 또한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부채 비율 볼까요? 부채 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죠. 유보율은 2100%까지 엄청나게 유보율이 높죠. 이런 종목들, 건전성, 성장성과 건전성을 겸비한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자, 한솔홀딩스 한번 볼게요. 한솔홀딩스는 추세 자체가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계속. 이런 추세.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 보세요.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거
4,950원짜리인데 지금 벌써 3,900원이 왔다. 엄청나게 할인이구나 라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이 한번 나왔다면 이 하락 부분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승이 없다면 흐르는 추세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추세 흐름으로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안 보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 2,000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안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이 또다시 어떤 흐름을 통해서 횡보 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다시 또 보면 됩니다. 자, 한신공영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죠. 지금 하락 추세 흐름 속에 갇혀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 하락 추세의 종목에서 이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급격하게 이렇게 바로 바뀌진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가다가 횡보가 나와야 되고요. 횡보 속에서 다시 한번 큰 거래 대금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야 되고요. 이런 흐름을 아시면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시작된 종목은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하락 추세가 자, 이런 구간이었죠. 아까 전에 보시면 자, 이런 구간에서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어져 나가는데 이게 끝이 지금 끝이 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이 어느 지금 구간에서 어떤 횡보의 역배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온 뒤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 확률이 있으니까 아직 이 종목은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 보세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추세가 계속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나가죠.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인지 지금 8,400원 지금 고점이 27,000원이죠. 27,000원에서 8,400원까지 시간 잡아먹고 돈 까먹고 그렇죠? 시간이 돈인데 시간 잡아먹고 돈 까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하락 추세 종목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어떤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상승 추세 종목이지만 자, 보세요. 한 이쯤 보면 되겠네요. 상승 추세 종목이지만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구간들이 있죠. 눌림목 구간 이후에 이거는 상승 박스권 상단 구간이고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올라왔죠. 눌림목 구간이었고 그럼 이 구간에서 벌써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 우리가 39% 40%네요. 40%라는 수익을 안았겠죠. 40%. 그리고 난 뒤 지금 흐름은 우리가 매수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왜냐?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하단으로 밀려야 돼요. 하단으로 밀리고 이 구간이 다시 온다면 우리가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세를 이탈을 한다면 추세 이탈이 나온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 대응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 있죠. 손절 안 되면 이런 구간에서 하락 추세 맞습니다. 하락 추세.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 종목 보시면 해성 DS 코스피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약 7,980억쯤 되네요. 이 종목 지금 이 종목이 흐름 좋아요. 지금 흐름이 어떤 성장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상승 추세 중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 접근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되게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크리스 FNC 이 종목 코스닥 섬유 의류 관련 업종이고 이 종목도 성장성, 건전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요. 추세 상승 박스권 눌림목 구간 어느 정도 위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 두 종목 참고하시고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항상 이 영상을 기초로 한번 가져보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신다면 더 좋은 수익으로
발전해 가시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